당신 그 여자랑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날 바보로 만든 거야? 그렇게 따질 거면 그냥 이혼하자 지친다. 이혼! 진작에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넌 아내가 아니라 그냥 정말 가족이었어. 더 이상 설레지도 않았고 불편했어. 요즘 너 정말 여자답지 않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늙은 여자한테 누가 정이 남겠냐? 그의 그 말 참 오래 기다렸다. 넌 진짜 못된 며느리야. 어떻게 우리 집을 이렇게 망쳐놓니? 이 집안요? 이미 당신들이 오래전에 박살냈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윤희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3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죠. 시어머니 홍말자는 8시가 되면 어김없이 방에서 나와 불평을 쏟아냅니다. 윤희야, 이 반찬이 뭐냐? 간이 안 맞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윤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내쉽니다. 홍말자는 82의 나이에도 며느리를 부리는 일에는 여전히 정력적이거든요. 남편 장태수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신문에만 몰두할 뿐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긴장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보, 오늘 몇 시에 들어와? 그냥 적당히.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태수는 성의 없이 대답하고 집을 나섭니다. 윤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25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자신만의 시간이란 게 있었던가 싶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이제는 시어머니와 남편만 남았죠. 윤희야, 내 약 좀 가져와. 네, 어머니. 홍말자는 하루 종일 윤희를 부릅니다. 물 한 잔, 수건 한 장, 심지어 손에 닿는 곳에 있는 물건까지도 윤희에게 가져오라고 시키죠. 윤희는 그때마다 내라고 대답하며 움직입니다. 저항해봤자 더 큰 소리를 들을 뿐이거든요. 오후가 되면 윤희는 시장에 갑니다. 그나마 이 시간만큼은 자유롭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신선한 재료를 고르며 잠시나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희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집에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 시장 다녀왔습니다. 시장이 뭐가 그리 바쁘다고 이렇게 오래 걸려? 나이 들수록 부지런해져야 하는 거야. 윤희는 말없이 장보따리를 정리합니다. 홍말자의 잔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소음일 뿐이죠. 저녁 준비를 하면서 윤희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55의 나이, 그동안 자신을 위해 뭘 했는지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태수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8시면 집에 왔는데 요즘은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윤희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보, 오늘 늦었네. 응, 친구들이랑 있었어. 피곤하니까 먼저 자. 태수는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윤희는 홀로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화려한 삶이 부럽기만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밋밋해진 걸까요? 밤이 깊어 모든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윤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런 하루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것이 자신의 삶이니까요. 어느 월요일 아침 윤희는 평소처럼 태수의 옷을 세탁기에 넣으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진 거죠. 처음에는 영수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러브호텔 이용 내역서였습니다.
이게 뭐지? 윤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태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이었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난주 목요일 태수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윤희는 영수증을 여러 번 다시 읽어봤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윤희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집안일을 하든 머릿속에는 그 영수증 생각뿐이었습니다.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관찰하고 있었죠. 여보, 오늘 어디 다녀왔어? 회사 동료들이랑 저녁 먹었어. 왜? 태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윤희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엔 달랐죠. 윤희는 태수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태수의 차에서 발견한 여성용 립스틱이었죠. 분명히 윤희가 사용하는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색깔도 윤희가 절대 바르지 않을 진한 빨간색이었고요. 이것도 우연일까? 윤희는 립스틱을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러브호텔 영수증에 이어서 여성용 화장품까지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죠.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꽃배달 영수증이 나타났습니다. 태수 명의로 주문된 장미꽃 20송이, 배달 주소는 윤희가 모르는 곳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카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다연아. 다연이? 윤희는 그 이름을 곱씹어 봤습니다. 태수 주변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이제 확실했습니다. 태수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윤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태수를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헌신해온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죠.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옷을 세탁해주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시간들이 모두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윤희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너무 집에만 있어서 재미없어 보였을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죠. 자신이 뭘 잘못했든 결혼한 사람이 외도를 하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며칠 동안 윤희는 태수를 관찰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의 표정, 외출할 때의 복장, 집에 돌아왔을 때의 기분까지 모든 게 이상했죠. 예전의 태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자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윤희에게 더 까칠하게 굴었거든요. 윤희야, 너 요즘 뭐하고 다니냐? 별일 없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긴 뭐가 없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홍말자의 말에 윤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소갈이할 수 없었죠. 태수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윤희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할 게 있어. 뭔데? 드라마 보고 있는데. 태수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며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죠. 혹시 다른 여자 있니? 그 순간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죠.
하지만 태수는 금세 평정을 되찾은 듯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그냥 요즘 집에 늦게 오고 전화도 많이 받고. 윤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지만 막상 말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이없네. 나이 들더니 이상한 생각까지 하는구나. 그럼 아니라는 거지? 당연히 아니지. 내가 누구랑 바람을 피우겠어? 태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윤희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태수의 말에 윤희는 충격을 받았죠. 요즘 너 정말 여자답지 않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늙은 여자한테 누가 정이 남겠냐? 그 말에 윤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윤희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뭐, 아무것도 아니야. 윤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다짐했죠. 좋아. 이번엔 끝장을 보겠어. 태수는 윤희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곧 다시 텔레비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늙은 여자.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희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 없었죠. 태수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며칠 후 윤희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태수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거든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다연이었습니다. 그 꽃배달 영수증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죠. 오늘 몇 시에 만날까요? 보고 싶어요. 메시지 내용을 본 순간 윤희는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태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윤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보, 핸드폰에 메시지 왔어. 누구한테서? 태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한 태수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죠. 회사 동료야.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그렇구나. 몇 시에 들어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태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윤희는 창문으로 태수가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 홍말자는 윤희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윤희를 보며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윤희야, 너 요즘 왜 그래? 어떡해요? 얼굴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습니다. 하지만 홍말자는 계속 윤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윤희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태수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윤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5의 나이, 확실히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윤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돌아볼 때가 온 것 같았죠.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죠. 태수가 외출한 어느 목요일 오후 윤희는 용기를 내어 태수의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윤희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태수와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호텔 앞에서까지 두 사람은 연인처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연이구나. 윤희는 사진 속 여자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화사한 미소를 띤 여자, 나이는 40대 초반쯤으로 보였죠. 태수보다 15살은 어려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태수 오빠와 함께 다연이가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까지 적혀 있었죠. 보험 설계사. 윤희는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모두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태수는 자신보다 훨씬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것도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자가 병원에서 돌아온 것 같았죠. 윤희는 서둘러 사진들을 정리하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윤희야, 어디 있어? 네, 여기 있습니다. 홍말자는 윤희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너 요즘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긴 뭐가 없어. 얼굴에 다 써 있잖아. 홍말자는 윤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을 열었죠. 혹시 태수 일로 그러는 거야?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몰라. 그럼 됐다. 홍말자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희는 혼란스러웠죠. 시어머니가 정말 태수의 외도를 알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윤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태수가 외출한 사이 홍말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 다연이가 태수랑 잘 지내는 것 같더라. 젊으니까 예쁘고 말이야. 윤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태수의 외도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며느리는 이제 늙었잖아. 태수도 남자인데 어쩌겠어. 홍말자의 말에 윤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 여자 태수랑 정이 잘 맞더라. 윤희보다 훨씬 낫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자리를 떴죠.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윤희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차려주지 않았거든요. 밥은 안 차렸어. 왜? 기분이 안 좋아서. 태수는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희가 이렇게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별일 없어. 그냥 피곤해서. 윤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끓여 먹었죠. 그 모습을 보며 윤희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홍말자가 윤희를 불렀습니다. 윤희야, 이리 와. 네. 너 요즘 왜 그래? 태수한테 밥도 안 차려주고. 피곤해서 그랬어요.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주제도 모르고. 홍말자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윤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죠. 태수가 다른 여자를 만나든 말든 그게 너한테 뭔 상관이야? 남자들은 다 그래. 어머니는 뭘 어머니야. 너는 그냥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홍말자의 말에 윤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태수의 외도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윤희를 탓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윤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욱 상처가 됐거든요. 30년 동안 헌신했던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예전의 윤희가 아니었죠. 태수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배신을 알고 난 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폭발 직전까지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태수는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외도 상대인 다영과의 만남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집에 들어와서도 휴대폰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혼자 웃곤 했습니다. 여보, 누구랑 연락해? 회사 일이야. 거짓말을 하는 태수의 모습이 윤희 눈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58배 나이에 자신보다 15살 어린 여자에게 빠져서 중년의 철없음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저녁 태수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고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을 보며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어디가? 친구들이랑 만나. 또? 태수는 윤희의 말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왜 나가면 안 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요즘 너무 자주 나가네.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태수의 말에 윤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한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태수가 집을 나간 후 홍말자가 윤희를 불렀습니다. 윤희야, 이리 와봐. 네. 너 요즘 태수한테 뭐라고 그러냐? 별말 안 했는데요. 별말 안 했다고? 태수가 짜증난다고 하던데. 홍말자는 윤희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윤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태수는 지금 힘든 시기야. 퇴직하고 나서 우울해하는데 내가 그렇게 구박하면 어떡해. 구박이라뇨? 어디 가는지 묻고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그게 구박이 아니면 뭐야? 윤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어디 가는지 묻는 게 구박이라니요. 시어머니의 말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태수의 외도를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윤희를 탓하고 있었던 거죠. 다연이라는 여자 아세요? 윤희는 결국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홍말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그 여자가 뭐? 태수랑. 그 여자랑. 아, 그거? 그래, 알고 있어. 홍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윤희는 충격을 받았죠. 정말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뭐가 괜찮냐 안 괜찮냐?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윤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뭐, 지금 나한테 소리치는 거야?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야, 이년아. 주제도 모르고. 홍말자는 윤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죠. 주제요? 제 주제가 뭔데요? 너는 그냥 며느리야. 시어머니와 남편 뒷바라지나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는 사이 태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죠. 뭔 일이야? 태수야,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홍말자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하소연했습니다. 태수는 윤희를 차갑게 쳐다봤죠. 어머니한테 왜 그래? 여보, 요즘 너 이상해. 뭔가 불만이 있으면 말해. 태수의 태도에 윤희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도 포기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윤희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좋아. 윤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태수의 말에 윤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홍말자도 태수도 윤희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윤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이제야 살 것 같네. 태수와 홍말자는 윤희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울거나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에 어리둥절했죠. 뭐, 지금 좋다는 거야?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대답했죠. 그래, 좋아. 이혼하자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게 미쳤나, 정말. 홍말자가 소리쳤지만 윤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이혼 절차 밟자. 좋아. 윤희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말을 꺼낸 후였죠. 다음 날부터 윤희는 바빠졌습니다. 이혼 준비를 위해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거든요. 변호사는 윤희의 상황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의 외도가 명확하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어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사진, 메시지, 영수증 등이 도움이 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윤희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러브호텔 영수증, 꽃배달 영수증, 그리고 태수와 다연의 사진들까지. 변호사는 감탄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변호사의 말에 윤희는 안도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의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태수는 윤희가 이혼에 동의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거든요. 야, 진짜 이혼할 거야? 왜요? 먼저 하자고 했잖아.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야. 태수는 변명했지만 윤희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히려 태수의 이런 모습이 더욱 실망스러웠죠. 나는 진심이야. 이제 그만 이혼하자. 태수는 윤희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태수의 본 모습이 드러났죠. 재산 분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집도 내 명이고 돈도 내가 번 거야. 법적으로는 절반씩? 법적으로는 뭐가 법적으로야? 너는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잖아. 태수는 윤희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윤희의 노고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다연이라는 여자한테는 얼마나 많이 써줬으면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태수의 뻔뻔함에 윤희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런 사람과 더 이상 쌀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홍말자도 윤희를 압박했습니다. 윤희야, 이혼하면 너 어디서 살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니. 너 같은 늙은 여자가 혼자 어떻게 살겠어. 지금까지도 혼자 살았어요. 윤희의 말에 홍말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윤희는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해왔거든요. 태수는 다연이랑 결혼할 거야. 그럼 난 누가 돌봐? 다연 씨가 돌보시겠죠. 그 여자가 날 돌봐주겠어? 홍말자는 처음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윤희에게만 의존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남게 될 상황이 두려웠던 거죠. 윤희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조금 안쓰럽긴 했지만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이혼하려면 알아서 나가. 여기는 내 집이야. 법적으로는 뭐가 법적으로야.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 쫓아낼 거야. 태수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굴복하지 않았죠.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응 방법을 찾았거든요. 남편분이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어요.
우선 별거 상태로 지내시면서 이혼 조정을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윤희는 임시로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그동안 몰래 모아둔 용돈으로 마련했죠. 새로운 공간에서의 첫날 밤 윤희는 혼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초라한 원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기분이었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감이 더 컸거든요. 하지만 이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끝까지 재산 분할을 거부했고 위자료도 한 푼 주지 않으려고 했죠. 조정은 계속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부인이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태수 측 변호사는 윤희를 압박했지만 윤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한 일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윤희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예전의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혼 조정이 결렬된 후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윤희는 처음 서보는 법정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죠.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태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지만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옆에는 다연도 함께 와 있었죠. 윤희는 처음으로 다연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저 여자가 다연이구나.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실제로는 더 젊어 보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윤희 눈에는 어딘지 어색해 보였죠. 재판이 시작되자 태수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폈습니다. 원고는 30년간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경제활동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하지만 윤희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이 명확하며 원고의 가사노동은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윤희가 준비해온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습니다. 러브호텔 영수증, 꽃배달 영수증, 태수와 다연의 친밀한 사진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윤희가 몰래 녹음해둔 시어머니의 발언이었죠. 그 여자 태수랑 정이 잘 맞더라. 윤희보다 훨씬 낫지. 홍말자의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태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였거든요. 판사는 태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게 잠깐의 실수였습니다. 태수는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죠.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이어서 윤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시작하자 마음이 차분해졌죠. 저는 25살에 결혼해서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명확했죠. 아이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제 인생을 모두 바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늙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윤희는 그날 태수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죠. 저는 가족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제게 지옥이었어요. 윤희의 말에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저답게 살고 싶어요. 윤희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죠. 태수도 증언대에 섰지만 변변한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결국 태수는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태수의 외도를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했고 윤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과 함께 시내 소형 아파트 일체를 원고에게 배정한다. 판결문이 읽혀지는 순간 윤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30년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럴 수가. 태수는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죠. 법정의 판결은 번복할 수 없었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윤희는 태수와 다연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마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윤희는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죠. 그날 밤 윤희는 원룸에서 혼자 작은 축하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와인 한 병을 따서 천천히 마시며 지난 날을 돌아봤죠. 고생 많았어, 윤희야. 자신에게 말을 걸며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며칠 후 태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희야,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어. 하지만 윤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서로 알아서 행복하게 삽시다. 태수는 윤희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잘못 판단한 거였죠. 윤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윤희는 시내에 있는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집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새집 정리를 마치고 윤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조용한 오후,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죠. 이제 뭘 하며 살지? 윤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55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거든요. 며칠 후 윤희는 아파트 근처를 산책하다가 작은 상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임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10여 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윤희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해볼까? 윤희는 부동산에 문의해봤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죠.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어봤습니다. 윤희는 잠시 생각했죠. 반찬 가게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요리해온 경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 있었거든요. 계약을 마치고 윤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주방 시설을 갖추고 메뉴를 정하는 일까지. 모든 게 새로웠지만 즐거웠죠. 개업 준비를 하는 동안 태수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윤희야, 장사가 뭐가 쉬운 줄 아냐? 그냥 집에 돌아와. 하지만 윤희는 단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신경 써주는 것도 짜증나. 다연이는 어머니 모시기 싫어해. 너만 돌아오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닌걸. 윤희는 더 이상 태수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거든요. 홍말자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윤희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다연 씨가 잘 돌봐드리겠죠. 예쁘고 젊은 며느리인데요. 그 여자는 나 돌볼 생각이 없어. 너만 돌아오면 안 되겠냐? 홍말자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지만 윤희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윤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반찬들을 준비했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각종 나물들,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윤희네 반찬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윤희는 실망하지 않았죠. 천천히 하자. 며칠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 같은 손맛이 난다는 평가였죠. 윤희의 정성이 담긴 반찬들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집에서 끓이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윤희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컸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제법 안정됐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매출도 조금씩 늘어났죠. 윤희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윤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몇 달 전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죠. 확실히 바빠 보이지만 생기가 돌았습니다. 많이 달라졌네. 윤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지쳐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날 밤 윤희는 베란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혼한 날 밤에도 마셨던 그 와인이었죠. 하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나이에 인생은 지금부터야. 윤희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55이라는 나이가 전혀 늦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우연히 태수와 다연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투고 있었죠. 어머니 문제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윤희는 그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것 같았거든요. 태수가 윤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윤희야, 안녕. 윤희는 더 이상 원망이나 미움은 없었어요. 잘 지내냐? 응,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윤희의 밝은 모습을 본 태수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윤희는 가게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김치찌개와 반찬들이었죠.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인생의 후반전이 이제 시작이라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다고. 내일은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볼까? 윤희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됐거든요. 이제 정말로 오윤희의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윤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반면 태수의 삶은 점점 꼬여만 갔죠. 처음에는 다영과의 달콤한 신혼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니 홍말자였어요. 다영은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거든요. 오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 우리 어머니를? 저는 어머니 간병할 능력이 없어요. 윤희 언니처럼 못해드려요. 다연의 말에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홍말자는 며느리가 바뀐 후 더욱 개팍해졌습니다. 인연이 감히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태수야,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윤희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데. 홍말자는 이제야 윤희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매일같이 다영과 홍말자 사이에서 태수는 진땀을 뺐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윤희에게 넘겨준 데다 다연의 씀씀이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오빠, 이 가방 사고 싶어요. 또, 지난주에도 샀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제가 젊은 나이에 오빠랑 결혼해 준 건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다연은 자신이 희생한 것처럼 말했지만
태수 눈에는 점점 이기적으로 보였습니다. 윤희는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다연의 과거였습니다. 결혼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다연에게는 이미 중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지방에 있는 친정 어머니가 키우고 있다고 했죠.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다연의 솔직한 대답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은 거였거든요. 그 아이의 양육비와 교육비까지 태수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점점 커졌죠. 한편 윤희의 반찬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배달 주문도 쏟아졌어요. 윤희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 포장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윤희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즐거웠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을 한다는 뿌듯함이 컸거든요. 태수는 가끔 멀리서 윤희의 가게를 지켜봤습니다. 활기차게 일하는 윤희의 모습을 보며 후회가 밀려왔죠. 내가 뭘 한 거지? 태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태수는 용기를 내어 윤희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윤희는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인사했죠. 윤희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은 영업시간이라. 저녁에 문 닫고 나서 오든지 해 정신없으니까. 윤희는 정중하지만 선을 그었습니다. 태수는 저녁까지 기다렸죠. 무슨 일이야? 가게 문을 닫고 나온 윤희에게 태수가 말했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너 같은 좋은 사람을 놓치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였죠.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다연이랑은 이혼할게. 윤희는 태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기 태수 씨,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지금 일도 마음에 들고 너무 행복해. 무슨 말이야? 예전의 오윤희는 없어. 지금의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거든. 윤희의 말에 태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정말 끝인 거야? 당연하지. 이제 와서 뭐 하겠어. 그냥 각자 서로 행복하게 삽시다. 윤희는 미련 없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윤희의 단호한 모습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몇 달 후 태수는 결국 홍말자를 요양병원에 모셔야 했습니다. 다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태수야, 내가 윤희한테 못했구나. 홍말자는 요양병원에 가면서 마지막으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수와 다연의 결혼 생활도 점점 파탄이 났어요. 경제적 압박과 서로에 대한 실망이 커져갔거든요. 오빠, 이런 삶을 위해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도 다른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다연도 태수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여유롭지 못했거든요. 반면 윤희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가게도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고 새로운 인맥들도 생겼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죠.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젊어 보였어요. 태수는 가끔 윤희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윤희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결국 태수는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연과의 관계도 경제적 문제도
홀로 남은 노후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거든요. 윤희는 매일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참 잘했다고. 용기 내어 새로운 삶을 선택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55에 시작한 새 인생이지만 윤희에게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수와 다연의 결혼 생활은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연은 태수의 경제적 능력에 실망한 나머지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오빠, 우리 관계 정리해요. 뭐라고? 처음 생각과 달라요. 이렇게 살 순 없어요. 다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수를 이용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려 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던 거죠. 그럼 나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써줬는데.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하세요. 다연은 미련 없이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태수는 연달된 이혼으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았죠. 홀로 남은 태수는 빈집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고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마저 치매가 시작돼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윤희야, 윤희. 술에 취한 태수는 자주 윤희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윤희의 더욱 찬란한 새 삶. 반면 윤희의 삶은 날개를 단 듯 펼쳐졌습니다. 반찬 가게가 성공하면서 지점을 하나 더 낼 계획을 세웠고 요리 블로그도 시작했어요. 윤희 사장님, 텔레비전 출연 제안이 들어왔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요리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했습니다. 윤희의 손맛이 소문나면서 유명해진 거였죠.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요? 물론이죠.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윤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텔레비전 출연을 준비했습니다. 56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 윤희는 지역 유명인이 됐습니다. 가게에는 손님들이 줄을 섰고 윤희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죠. 사장님, 정말 멋져요. 저도 사장님처럼 용기 내고 싶어요.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이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윤희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됐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젊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 만남. 어느 겨울날 태수가 마지막으로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죠. 윤희야,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 한 번만. 나라면 미안해서 그 말을 꺼낼 수조차 없을 것 같은데. 윤희는 태수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없었어요. 그저 과거의 인연 정도로 여겨질 뿐이었죠. 저는 행복해. 정말 행복하거든. 나는 불행해. 정말 미안했다. 그건 너가 선택한 길이야. 윤희는 태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고마워 진짜. 덕분에 내 인생을 찾았거든. 태수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희의 여유와 당당함이 부러우면서도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거든요. 태수가 떠난 후 윤희는 가게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고마워, 모든 것들아. 윤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마저도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윤희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요리책 출간 제안도 들어왔고 프랜차이즈 사업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56, 윤희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